공포 라디오 마녀 지 커뮤니티에 계속 퍼지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목격담들이 계속 올라오는 이야기인데 되게 흥미로워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 글을 올린 사람은 강남에서 IT 회사를 다니는 김모 씨라고 해요. 28살이고요. 그는 회사 야근에 지쳐 집에 와서 혼술을 하다가 그것을 목격했다고 했습니다. 익명 123. 이거 진짜 무서워서 글 올립니다. 2024년 10월 15일 새벽 3시 42분. 형들, 진짜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이거 뭔지 아는 사람 있으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전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평소에 야근을 많이 해서 집에 오면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맥주나 소주를 한두 잔 하는 편인데요. 어젯밤 2시쯤이었나? 평소처럼 맥주 2캔 정도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실 한쪽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처음엔 위층에서 뭔가 떨어뜨렸나 했는데 소리가 제 집안에서 나는 거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진짜 이거 말해도 믿을 사람이 있을까 싶은데 사람 머리가 바닥에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순간 무섭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새끼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머리가 계속 제 주변을 빙빙 돌면서 뭔가 저를 비웃는 것 같은 거예요. 표정도 묘하게 짓궂은 미소를 짓고 있었고요. 전 그걸 잡으려고 쫓아다녔는데 그 머리는 베란다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가더니 갑자기 허공에 붕 떠서 베란다 난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때 전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서 베란다 난간을 넘어서라도 그걸 잡겠다고 생각했어요. 다행히 그 순간 갑자기 휴대폰이 울려서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벌써 베란다 난간에 한 발을 걸치고 있었더라고요. 15층인데 떨어졌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 이후로 그 머리는 사라졌는데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있나요? 진짜 무서워서 집에 있기가 싫어요. 댓글 새벽 4시 15분 크크크 술 끊어라. 또 다른 댓글 익명 789 이거 진짜면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님? 환각 증상 같은데. 익명 012 아 근데 나도 비슷한 거 본 적 있는데 좀 다르긴 한데 나중에 글 써볼게. 익명 345 익명 012에게 진짜요? 빨리 써주세요. 궁금해요. 두 번째 목격담입니다. 첫 번째 글이 올라온 지 일주일 후 두 번째 목격담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엔 홍대에서 클럽을 다니다가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익명 012 일주일 전에 댓글 달았던 사람인데 진짜 써봅니다. 10월 22일 새벽 2시 18분 익명 123님 글 보고 소름 돋았어요. 저도 비슷한 거 봤거든요. 전 대학생이고 홍대에서 친구들이랑 클럽을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이 일은 한 달 전쯤 일어났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친구들이랑 클럽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새벽 3시쯤 되니까 친구들은 다 집에 가고 저만 남아서 혼자 더 마시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클럽 구석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아서 처음엔 뭔가 떨어진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사람 머리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게 저 말고는 아무도 그걸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았어요. 다들 그냥 춤추고 술 마시고 있었고 그 머리는 사람들 사이를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전 그걸 보자마자 엄청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새끼를 잡아서 박살내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 머리는 계속 저를 보고 놀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다가가면 피하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고 있었고요. 전 대굴대굴 굴러가는 그걸 쫓아서 클럽을 나왔는데 그 머리는 계속 계단으로 굴러가더니 옥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따라 올라갔죠. 그 머리는 옥상 끝쪽에서 절 보고 있었어요. 그때 전 정말 미친 듯이 화가 나서 그걸 잡으려고 확 달려들었어요. 근데 그 순간 아래층에서 올라온 경비 아저씨가 저를 잡아 끌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너 거기서 한 발만 더 나가면 떨어진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옥상 끝에서 한 발짝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어느새 사라져 있었고요. 경비 아저씨는 제가 술에 취해서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한 줄 알고 경찰에 신고까지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설득해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 이후로는 클럽에 안 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익명 123. 헐, 진짜 저랑 똑같네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명 678. 둘 다 술 마시고 본 거네? 그냥 알코올 중독 아님? 익명 901. 아니, 근데 둘 다 화가 났다는 게 똑같네. 보통 이런 거 보면 무서워해야 하는 거 아님? 익명 234. 나도 이거 봤는데 글 써도 될까요? 세 번째 목격담입니다. 세 번째 목격담은 더욱 충격적이네요. 이번엔 지하철에서 목격한 사람인데 다른 승객들까지 위험에 빠뜨릴 뻔한 상황입니다. 익명 234. 저도 봤습니다. 진짜 무서워요. 10월 29일 새벽 1시 33분. 앞에 두 분 글 보고 저도 용기 내서 써봅니다. 전 회사원이고 강남역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그날 회식이 있어서 꽤 많이 마셨는데 지하철 2호선을 타고 있었죠. 자정 12시쯤이었나? 지하철에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거의 막차였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하철 바닥에서 뭔가 굴러다니는 게 보였어요. 사람 머리인 거예요. 그 머리는 지하철 바닥을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승객들 사이를 지나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 말고는 아무도 그걸 못 보는 것 같았어요. 그 머리는 승객들 사이를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제 앞에 와서 절 올려다보면서 비웃는 표정을 짓는 거예요. 그 순간 전 너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저 새끼를 잡아서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그 머리는
계속 저를 놀리면서 지하철 문 쪽으로 대굴대굴 굴러갔어요. 전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마침 지하철이 역에 도착해서 문이 열렸어요. 그 머리는 플랫폼으로 굴러가더니 선로 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제가 그걸 잡으려고 플랫폼에서 선로로 뛰어내리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아저씨가 저를 확 잡아 끌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는데 제가 정말 지하철 선로로 뛰어내리려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반대편에서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그 아저씨가 안 잡았으면 전 정말 죽었을 거예요. 영무원들이 와서 저를 따로 불러서 얘기했는데 다행히 CCTV를 보니까 제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한 걸로 나왔대요. 술에 취해서 실수한 걸로 처리되었고 오랫동안 잔소리를 들어야 했었지만 전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게 제가 실수한 게 아니란 걸요. 그 머리는 진짜 있었어요. 절 죽이려고 한 거죠. 익명 123. 3명 다 똑같은 경험을 했네요.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명 012. 화가 안 나는 곳도 똑같고 그리고 다 위험한 곳으로 유도하려고 하네요. 익명 567. 혹시 이거 도깨비인가요?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도깨비 이야기 해주셨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익명 890. 나도 이거 봤는데. 근데 난 좀 다른 상황이었어요. 글 써도 될까요? 네 번째 목격담입니다. 네 번째 목격담입니다. 네 번째 목격담은 한강 공원에서 일어났네요. 이번엔 더욱 구체적이고 생생한 묘사가 담겨 있어서 읽는 내내 저도 좀 불안했어요. 익명 890. 한강에서 봤습니다. 진짜 죽을 뻔했어요. 11월 5일 새벽 12시 47분. 앞에 세 분 글 보고 저도 써봅니다. 전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스트레스가 심해서 가끔 한강 공원에 가서 혼술을 하곤 해요. 이 일은 2주 전에 일어났는데 그날도 평소처럼 편의점에서 맥주랑 안주를 사서 한강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새벽 1시쯤이었나?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한강 바람이 시원해서 기분 좋게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옆 벤치에서 뭔가 굴러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심코 돌아보니까 사람 머리가 벤치에서 바닥으로 굴러 떨어져서 대굴대굴 굴러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머리는 제 발치까지 굴러와서 저를 올려다보면서 웃고 있었죠. 근데 그 웃음이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전 그걸 보자마자 말할 수 없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새끼를 잡아서 박살내고 싶었어요. 그 머리도 제가 화가 난 걸 알았는지 제가 화가 나는 걸 보고
더 신나하는 것 같은 거예요. 계속 제 주변을 돌면서 빙빙 돌고 대굴대굴 굴러다니면서 절 놀리고 있었거든요. 전 그걸 잡으려고 쫓아갔는데 그 머리는 한강 쪽으로 굴러가더니 강변으로 떨어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에 빠지지 않고 물 위에 떠서 절 보고 있는 거예요. 전 그걸 잡으려고 강으로 뛰어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순간 뒤에서 누군가가 저를 확 잡아 끌었어요. 야, 뭐 하는 거야? 돌아보니까 한강 공원을 순찰하던 경찰관이었어요. 그 경찰관은 제가 술에 취해서 한강에 뛰어들려고 하는 줄 알고 저를 확 말렸던 거예요. 저는 그 머리를 가리키면서 저기 있어요. 저것 좀 봐요. 라고 했는데 경찰관은 뭐가 있다는 거야? 하고 저를 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다시 보니까 그 머리는 사라져 있었고요. 경찰관은 절 파출소로 데리고 가서 술 깨고 집에 가라고 했는데 전 그게 진짜였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한강공원에 안 가고 있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댓글을 보겠습니다. 익명 123. 4명 다 똑같은 경험. 이거 진짜 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명 012. 다들 물이나 높은 곳에서 목격하네요. 그리고 다 죽을 뻔했고. 익명 234. 이거 진짜 위험한 것 같아요. 우리 다 죽을 뻔했잖아요. 익명 567. 이거 정말 도깨비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본 자료 좀 올려도 될까요? 도깨비 연구자의 분석. 며칠 후 한국 민속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현상에 대해 분석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민속학도 여러분이 목격한 것에 대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11월 12일.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원에서 한국 민속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여러분의 목격담을 읽고 관련 자료를 찾아보았는데 흥미로운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전통적인 도깨비의 한 형태로 보입니다. 특히 구렁이 도깨비나 물 도깨비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만 있는 형태. 조선시대 기록에 보면 도깨비가 때로는 머리만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홀리거나 해치려고 할 때 이렇게 머리만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취한 상태에서 목격. 도깨비는 주로 정신이 흐릿한 상태의 대상에게 나타납니다. 술에 취했거나 극도로 피곤한 상태일 때 더 잘 보인다고 전해집니다. 세 번째, 특징, 분노 유발. 이게 가장 특이한 점인데 도깨비는 사람에게 공포보다는 분노를 일으켜 위험한 행동을 유도한다고 합니다. 이는 홀리기의 한 형태로 사람의 정상적인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거죠. 네 번째, 그리고 위험한 장소로 유도. 절벽이나 물 높은 곳 등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곳으로 유도하는 것은 도깨비의 전형적인 행동 패턴입니다. 현대적 해석을 해보면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왜 현대에 들어서 이런 목격담이 늘어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도시 생활의 압박감, 그리고 술에 의존하는 생활 패턴 등이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혼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났는데, 이런 상황에서 도깨비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처 방법은, 전통적으로 도깨비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술에 취했을 때는 혼자 있지 않기. 둘째, 위험한 장소, 예를 들면 높은 곳, 물가 등등, 약간은 지하철 같은 도로가라든지 에서는 절대 혼술하지 않기. 세 번째, 이상한 것을 보더라도 쫓아가지 않기. 네 번째, 누군가와 함께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결론은 여러분이 목격한 것은 분명히 도깨비의 한 형태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만들어낸 집단 환상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런 현상이 실제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죽을 뻔했잖아요. 앞으로도 조심하시고,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절대 그것을 쫓아가지 마세요. 댓글 123. 와, 정말 도깨비였구나. 무서워요. 익명 012. 그럼 우리가 정말 도깨비에게 홀렸던 거네요. 익명 234. 이제 혼술 못하겠어요. 익명 890. 근데 아직도 가끔 그 머리가 보여요. 어떡하죠? 오늘은 그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도깨비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렸을 때 저도 아버지한테 들었던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그 태권도를 되게 잘하셨었대요. 그래서 되게 힘이 본인이 세다고 생각하셨는데, 운동을 하고 집으로 가시는데 이제 시골길에 거의 산을 넘어서 집으로 돌아가셔야 됐대요. 근데 그때 어떤 남자가 막 아빠에게 좀 시비를 걸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같이 씨름을 하자고 해서 힘쓰는 것에 되게 자신이 있으셔가지고 내기를 거셨다고 해요. 근데 술 기운에도 내가 이 녀석을 못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막 앉으려고 끙끙대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셨는데, 진짜로 새벽에 일어났는데 아버지가 그 길가에 있는 전봇대라고 하셨나? 무슨 나무 이름 앞에 서가지고 널브러져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서 도깨비에 홀리셨던 것 같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막 자존심이 상하고 무조건 저 녀석과 씨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었대요. 근데 이 글들을 보니까 다 막 화가 나고, 막 혼자 있을 때, 그리고 술 드셨을 때, 이런 조건이 되게 비슷한 것 같아서 저도 읽으면서 흥미롭기도 하고 좀 무섭기도 했는데요. 네, 여러분들도 혼자서 너무 많이 술 드시지 마시고, 술을 많이 드셨을 때는 지인들과 같이 이동하시길 바라면서 안전한 술 문화 즐기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맞았습니다.